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상당히 예민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운 후보입니다. 공영운 후보고 민주당이 공을 들여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영운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건저당도 하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정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입니까? 부모 찬스의 실정 사례인 공영운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3표 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동구 3표 산업, 현대제철, 현대그룹입니다. 간에 3표 레미콘 부지 이전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운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은퇴 목적으로 샀다며 내놓은 해명을 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 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습니다. 당과 국민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호기롭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해놓고 공유를 했습니다. 더 팩트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 내용을 특종으로 보도한 기사를 붙여놨습니다. 단독 공영운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억대주택 꼼수 증여, 눈높이 안 맞아 죄송. 요 눈높이 안 맞아 죄송이란 말은 공영운 후보의 해명입니다. 이 기사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폭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차 사장 출신이고 인재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기업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민주당의 영입 케이스로 들어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들에 대한, 그것도 군 복무 중인 아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이게 내부자 거래의 결과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니까 아마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선일보가 취재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를 머리 기사로 올렸습니다. 제목이 민주 공영운 아들 24살에 30억 원 건물주 매입 증여 과정 논란, 이 제목입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 영입인재 공후보, 현대차 호재 발표 직전에 12억 땅 매입, 규제 적용 직전에 군복무 아들에게 증여, 3년 만에 공시가 2배로 지금은 30억. 딱 요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 영입인재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와 관련된 호재 정보를 발표 직전에
입수해가지고 12억 땅을 매입하고 규제 적용 직전에 군복무 아들에게 정여를 해가지고 3년 만에 공시가가 2배로 뛰어서 지금은 30억으로 불었다. 아들이 30억 부동산 소유주가 되었다. 뭐 이런 요약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가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매입한 서울 성수동 건물을 2021년 4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갑자기 정여했다. 정여 바로 다음 날 서울시는 성수동에 전격적인 규제를 발표, 공 후보와 같은 방식의 정여를 차단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공영운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그의 24살 아들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되어 있답니다. 지금 공 후보가 2017년 성수동에 현대차 그룹이 주도한 대형 부동산 호재, 그 혐오시설 옮기는 겁니다. 부동산 호재라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관계한 혐오시설 옮기는 거. 호재 발표를 수개월 앞두고 11억 원에 매입한 흐름한 다가구 주택은 이후 시세가 계속 올라 현재 30억 원짜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8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공영운 후보는 2017년 6월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가의 다가구 주택이 있는 땅 35평을 11억 8천만 원에 구입했지만 들어가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세를 내줬다는 이야기겠죠. 혐오 시설로 통하는 대형 레미콘 공장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이었습니다. 자, 공영운 후보가 땅을 사고 4개월이 지나자 현대제철이 성수동에 대형 부동산 호재가 될 만한 발표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공장 임대 운영자인 삼표산업, 서울시 성동구와 공동으로 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서울 숲을 완성하기로 합의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일대 땅값이 급등을 해가지고 공영운 후보의 건물 공시지가는 4억 1,800만 원이던 것이 단숨에 15% 올랐고 2년 뒤에는 6억 1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21년에는 8억 2천만 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시세가 3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2021년 4월 26일 공영운 후보는 아들에게 이 주택,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넘겼다는 겁니다.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약 4억 원의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 정여였습니다. 아들은 당시 22살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아들 본인 재산으로는 정여세를 낼 돈도 없어가지고 공영운 아버지가 정여세를 대신 내줬고 그 정여세를 정여하는 정여세까지 다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의 자식 상대 정여 같은 재산 정리는 주로 졸업, 결혼, 본인 건강 악화 등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계기가 없이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정리하는 이유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영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정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 또한 당시 전 알지 못했다. 그보다 전에 정여를 위해 세무법인의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정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을 하고 군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정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 파고드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감각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2021년 군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정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훈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입니까? 부모 찬스의 실정 사례인 공영훈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봉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